안녕하세요. 스튜디오 프레드의 프레드군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독일어 문법 썸타기 16강째를 맞이하고 있네요. 복습 철저히 잘 하고 계시죠? 일주일에 2번 하는 게 적은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공부한 양으로 따지면, 그리고 제2 외국어라는 특성을 따지면 결코 적은 양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혹시나 이제 너무 적다라고 느끼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조금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제가 올려놓은 다른 뭐 생활 독일어 강좌라든가 이런 것들 병행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의 한정이긴 하지만 제가 오프라인 강의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개인 교습이라든가 시험 앞두고서 시험 대비 필요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 알려주시면 적절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공유하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카톡방이라든가 뭐 페이스북 페이지나 다른 데다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할 사람 있으시거나 혹은 단순하게 그냥 홍보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올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어떤 분이 여쭤보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독일어 콘텐츠 가지고 제가 유튜브 수익을 낸 게 정말, 제가 지난 그 초보 강의 때 한 달에 치킨값이라고 얘기했는데 한 달 치킨값이 안 나오는 경우가 사실 태반이에요, 이걸로. 그래서 이거 가지고 조회수가 끽해야, 지금 독일어 법 썸타기는 제일 많이 나온 게 한 100건인가밖에 안 될걸요, 아마. 그리고 독일어 강의도 제일 많이 나왔던 게 1번 강의가 이제 9,800번인가 얼마 나왔었는데, 사실은 그 정도 나와가지고는 거의 수익을 못 보거든요. 수익을 공개할 수 없게 되긴 한데,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한 달에 치킨값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독일어 강의로. 그래서 제가 이거 무슨 뭐 상업성을 가지고서 뭐 홍보하고 앉았다 뭐 하겠다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금전적인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제 시간과 노력을 단순하게, 이건 투자가 아니에요. 그냥 소비입니다, 일종의. 단지 이제 독일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의 기회를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단어 중심으로 봤어요. 단어 기반의 어떤 틀을 봤는데,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모든 것이 문장으로 단어 모읍니다. 그래서 문장 단위로 보게 될 거라서 그동안 공부하셨던 것들이 철저하게 받쳐져 있지 않으면 좀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복습을 잘 해주십사 말씀을 매 시간 드리고 있죠. 매 시간 복습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동사 구문 간단하게 보고 넘어갑시다.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은 거 하나 있다 그랬죠. 그래서 gehen, laufen, fliegen 이런 식으로 되는 것들. 전치사 플러스 명사 얘기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죠. 좀만 더 하면 입에 근육 붙을 것 같아요. 자,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한 것들은 다티프가 필요한 게 있을 거고 아쿠사티프가 필요한 게 있고, 다티프와 아쿠사티프가 모두 필요한 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뭐 배웠죠? 우리가 사인 동사를 가지고 하는 법 해서 배웠죠. 사인 동사는 특히나 불규칙 동사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한번 읊어보고 넘어갈까요? Ich bin, du bist, sie, es ist, 그다음에 wir sind, ihr seid, sie sind, sie sind, 이렇게 해서 sein 동사까지 봤었죠. 특히나 sein 동사는 좀 독특하게 sein 동사를 기준으로 양쪽에 똑같이 nominative, nominative가 오든지, 혹은 nominative, sein 동사, 형용사 이렇게 해서 오든지 그런 형태로 올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오늘은 그런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의문문, 평서문과 의문문을 구분해서 만드는 법을 배워볼 거예요. 자, 평서문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주어와, 여기 참고로 놈이라고 쓰면 노멘, 그 노멘에서 온 그 명사란 표현입니다. 명사가 주어 역할이니까 이렇게 쓴 거거든요. 주어, 동사, 여기는 왜 이렇게 괄호를 쳤을까요? 목적어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왜? 동사 자체가 단독으로 쓰이는 거라면 목적어 필요 없을 테니까 그렇게 쓰는 건데, 자, 여기는 accusative object라고 이제 써놨지만 여기가 dative가 올 수도 있고 둘 다 올 수도 있겠죠. dative, accusative가 우리가 분명히 배웠죠. 그렇게 올 수 있다는 거. 자, 그런데 기본 틀은 어쨌든 주어 동사 목적어라고 하는 그 틀인데, 의문문을 만들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영어에서 의문문 어떻게 만들었어요? 비동사가 있을 때, 예를 들면 I am a boy 이런 말 쓰죠. 자, 이라고 할 때 그럼 너는 boy니라고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봐요? Are you 하고 물어보죠. Are you? 자, 여기서 나는 이거다. 그럼 너는 하고 물어볼 땐 you로 바뀌고, 비동사가 그거에 맞게 형태가 변한 다음에 비동사 그 주어 이렇게 생겼죠. 동사 주어 이렇게 순으로 바뀌었잖아요. 요거
비동사는 이렇게 그냥 순서만 바꾸면 됐는데 일반 동사인 경우는 예를 들면 I know 뭐 해볼까요? I know your father 해볼게요. I know your father 이렇게 했을 때 그럼 너는 우리 아버지 아니?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쓰면 돼요? Do you know 했죠. Do you know my father? 이렇게 썼죠. Do you know my father? 그리고 끝에 물음표 이렇게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I know your father, you know my father 이렇게 해놓고 앞에다 do를 넣었어요. do. 그래서 do you know 했죠. do. 영어는 이렇게 의문문을 만들 때 일반 동사를 기준으로 do를 썼어요. 그래서 혹은 does it 해가지고 또 do에 대한 다른 형태를 쓰거나 그래서 이 구조가 조금 복잡했는데 독일어의 의문문은 아주 깔끔합니다. 왜냐하면 두고 뭐고 색다른 걸 갖다 쓰는 일이 없어요. 그냥 동사를 맨 앞으로 끄집어내면 돼요. 이게 비동사가 됐든 일반 동사가 됐든 독일어로 치면은 사인 동사가 됐든 일반 동사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격변화만 철저하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만 해놓고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예문으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Ich gehe in die Schule. 저는 학교 갑니다. 그럼 너는 학교 가니?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나는 학교 가요. 너는 학교 가니? 그럼 어떻게 물어보면 돼요? 너는이니까 do죠. 그래서 이번엔 너죠. 너, do. 그리고 동사는 뭐였어요? gehen 동사였죠. gehen 동사. 자, gehen 동사는 do와 만났을 때 형태가 어떻게 되죠? Ich gehe, do일 때 어떻게 쓰면 돼요? do일 때 어떻게 쓰면 되죠? gehst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gehst. 제가 그 규칙 변화하는 일반 동사들 s, t, t, n, t, n 이거를 미친 듯이 반복해서 연습한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자, ich gehe in die Schule. 나는 학교 갑니다. 너는 학교 가니? 라고 물어볼 때 너 누였고 누일 때 gehen 동사 어떻게 변한다? 자, gehen 이렇게 써놓고 끝에 n을 뗀 다음에 s, t, t, n, t, n이니까 누일 때 st를 붙여서 게스트 이렇게 만든 거죠. 요 구조 지금 이해하시죠? 이 설명이 이해가 안 되면 앞에 있는 게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복습이. 두 게스트죠. 요렇게 요거하고 이렇게 두 덩어리가 만들어졌네요. 나머지 인디 슈울레까지는 그대로 두면 됩니다. 왜? 요건 그냥 그대로 갖다 나머지 건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변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자, 이제 너는 학교 가니? 라고 물어보려고 했으니까 이제 동사가 앞에 나온다고 했죠. 근데 요 얘를 맨 앞으로 끄집어내서 Gehst du in die Schule? 너는 학교 가니?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Gehst du in die Schule? 자, 나는 학교 갑니다. Ich gehe in die Schule. 너는 학교 가니?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Gehst du in die Schule? 너는 학교 가니? Gehst du in die Schule?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아, 그러면 요번에 한 번만 더 나가 봅시다. 그녀는 학교 가나요? 자, 그럼 일단 그녀 Z죠. Z 요거 하나 있고 그러면 그거일 때 gehen 동사 어떻게 변해요? S일 때 ge, du gehst, er, sie, es 일 때 어떻게 쓰면 될까요? er, sie, 했을 땐 geht 하면 되겠죠. geht 이렇게 쓰면 되겠죠. geht 그리고서 나머지 in die Schule 그대로 쓰면 되겠죠. in die Schule 자, 그렇게 쓰고 났는데 요번에는 의문문을 만드는 거니까 동사가 문장 맨 앞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맨 앞으로 끄집어내면 get 개인 동사에 get 해놓고 어떻게 쓰면 돼요? the는 소문자죠. 왜? 여성이니까. 이게 대문자로 쓰는 경우는 유일하게 존칭일 때밖에 없어요. get the in die Schule 이렇게 쓰고 in die Schule 이렇게 쓰면 되겠죠. get the in die Schule 이렇게 쓰면 되겠죠. Geht er 쓸 수도 있겠죠. 그는 학교 가니? 라고 쓸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혹은 너희들은 학교 가니? 라고 geht 해놓고 geht ihr in die Schule?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in die Schule 다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geht in die Schule 이런 식으로. 설명이 너무 어렵나요? 혹시 말이 너무 빠른가요? 참고로 제가 말은 굉장히 빠른 편이어가지고 이게 수업을 하다 보면 더 빨라지거든요. 근데 요거 할 때는 굉장히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좀 조절을 한다고 하는 건데 혹시나 너무 빠르면 그것도 피드백을 주시면 좀 조절해 보겠습니다. Ich gehe in die Schule. 나는 학교 갑니다. 의문문으로 너는 학교 가니? Gehst du in die Schule? 요렇게 ich와 geh의 관계가 du와 gehst의 관계로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Ich bin glücklich.
저는 굉장히 운이 좋아요. 저는 행복해요. Ich bin glücklich. 이렇게 됐을 때. 자, 사인 동사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ich일 때 bin 했고, ich일 때 bin. 자, do일 때 어떻게 변하죠? do일 때 best가 될 것이고, er, sie, s일 때 어떻게 변해요? er, sie, s일 때는 ist가 되겠죠. 이렇게. Ich bin, du bist, er, sie, ist. 그리고 wir 때 어떻게 변하죠? 사인 동사 wir sind가 될 것이고, ihr, 너희, 이들일 때는 seid가 될 것이고, 대문자 당신, sie와 they, 그들은 sind, 이때는 sind가 될 것이고, ich bin, du bist, er, sie, es ist, wir sind, ihr seid, sie sind, sie sind. 이렇게 4인 동사의 변화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나는 행복해. 그럼 너는 행복하니? 너 어떻게 쓰죠? do가 있어야 되겠죠. do. 자, do일 때 4인 동사 어떤 거 골라야 되죠? 여기는 여기 요거. do일 때 어떻게 쓴다고요? do일 때는 best가 되겠죠. do best. 사문식 그대로 glücklich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쓰고 나니까 do best glücklich 너는 행복하다. 그럼 너는 행복하니? 라고 물어봐야 되니까 어떻게 쓰면 돼요? 이 동사를 맨 앞으로 끄집어내죠. 주어 앞으로 끄집어내면 되니까 어떻게 쓴다? 이렇게 best do glücklich 쓰면 되겠죠. bist du glücklich 해놓고 물음표. bist du glücklich 너는 행복하니? 이렇게 쓸 수 있겠죠. bist du ich bin glücklich bist du glücklich 너는 행복하니?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혹은 또 다른 문장 못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행복한가? 라고 할 때 우리는 행복하니? 우리 뭐죠? we죠, wir. we일 때 비동 그 사인 동사 어떻게 쓴다고요? sind네요. 그럼 wir sind 해놓고 glücklich일 텐데 자 이걸 의문문 우리는 과연 행복하니? 라고 하면 어떻게 쓰면 돼요? sind wir 우리는 sind wir glücklich 우리는 행복하니?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이렇게 sind wir glücklich 혹은 여기다 glücklich 말고 다른 거 뭐 ich bin froh 해놓고 bist du froh? 너도 기쁘니? ich bin zu Hause bist du zu Hause? 너 집에 있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bist du zu Hause? Ist er zu Hause? 그는 집에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단순하게 동사를 앞으로 끄집어내기만 하면 바로 의문문이 되더라라는 게 독일어의 의문문 특징입니다. Ich bin glücklich에 대해서 do일 때는 bist du glücklich 다시 한번 써봅시다. bist du 너는 glücklich 행복하니 이렇게 쓸 수 있겠죠. bist du glücklich 그리고 맨 마지막에 Fragezeichen 그 물음표 잊지 마시고 bist du glücklich? Ich bin glücklich.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ich habe Hunger. 나 배고파요. I am hungry죠, 영어로. ich habe Hunger. ich habe Hunger. 나 배고파요. 그럼 너는 배고프니?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haben 동사. 참, 요거 중요하죠. 사인 동사, haben 동사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haben 동사의 격변 해봅시다. ish일 때 habe 했었고 do일 때는 hast였고 er, sie, s일 때는 요 편의상 er만 쓸게요. er, sie였을 때는 er hat였고 자, wir일 때는 어떻게 썼죠? wir일 때는 haben 했었고 i어일 때는 어떻게 썼죠? 아유 잘못 썼네요. i어일 때는 자, 이어일 때는 하트였고, 이어 하트 이렇게 하트. 그리고 대문자 당신이란 끝과 복수형 z일 때는 그대로 haben이었습니다. 요거 조금 예전에 한 거라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반복해 보면 ich habe, du hast, er es hat, wir haben, ihr habt 요거 habt입니다. 그리고 sie haben 이렇게 된다는 거. 자, ich habe Hunger. 난 배고파. 그러면 너 배고프니라고 물어볼 때 너니까 너 do죠. do일 때 뭘 써야 돼요? 아, hast네. 이렇게 고를 수 있겠죠. du hast. 나머지 거 그대로 Hunger. du hast Hunger. 그러면 너 배고프니? 그럼 hast를 앞으로 보내면 되죠. hast du 너 배고프니? Hunger 이렇게 쓰면 되겠죠. hast du Hunger. 자, hast du 이렇게 읽지 마시고 hast du 이게 보통 연음이 돼 버리거든요. hast du, kannst du 이러지 마시고 kannst du, hast du 이렇게 같이 그냥 연음으로 처리되는 hast du Hunger? 너 배고프니?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요거와 같은 방식으로 당신께서는 혹시 배고프십니까? 라고 쓰기 당신 뭐예요? 대문자 쓰겠죠.
그럴 때 뭐 써요? haben 동사는 그대로 haben이죠. Sie haben Hunger 이렇게 쓰겠죠. 그럼 요걸 기준으로 해서 혹시 시장하신가요? 당신께서는 배고프신가요? 어떻게 쓰면 돼요? haben Sie Hunger? 배고프신가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참고로 이때 Th는 대문자로 써야 되겠죠. 당신, 존칭이니까 이 문장 안에 있어도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Haben Sie Hunger? 배고프신가요? Sie haben Hunger. 당신께서는 배가 고픕니다. 이렇게 haben 동사를 가지고도 의문문을 만들 때는 아무런 고민 없이 격변화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격변화만 잘 따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동사를 맨 앞으로 끄집어내고 그 뒤에다가 맨 문장 맨 끝에다가 Fragezeichen 해서 그 물음표만 잘 붙여주시면 그대로 독일어는 의문문이 되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번에는 거꾸로 해봅시다. 자, sprichst du Deutsch? 자, 여기서 sprechen이라는 동사. 얘는 참고로 동사 원형이 sprechen이에요. sprechen. 요렇게 단어 첫 마리 오는 sp 혹은 st는 어떻게 발음한다 같죠? 슈프 혹은 슈투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spreshen이죠. sprechen. s 해도 쉬 하고 소리가 나죠. spreshen이 아니고 sprechen. 요것도 스트가 아니고 슈투 이렇게 되죠. 슈투. 그래서 예를 들면 요거 Straße죠, Straße. 이거 스트라스 아니에요. 슈트라스입니다. 슈트라스. 슈투, 슈프 하고 소리가 난다는 거. 그거를 참고하시고 sprechen 동사입니다. ich일 때는 그래서 spreche, ich spreche, du sprichst 그리고 er, sie, es spricht 그리고 wir sprechen, ihr spricht Sie sprechen 요렇게 얘도 조금 중간에 변화가 일정하지 않죠. sprichst가 되고 이건 spricht가 되고 요렇게 요 두 가지 때문에 불규칙 동사 중에 하나가 바로 sprechen입니다. 요거 참고로 여러분들 필기를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spricht가 하고 spricht가 요거 두 개만 변한다는 거 요거 두 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요걸 바탕으로 Sprichst du Deutsch? 너 독일어 할 줄 아니? 독일어 말할 수 있니? 라는 거예요. Sprichst du Deutsch? 그러면 나 독일어 말한다. 어떻게 쓰면 나 뭐죠? Ich죠. Ich일 때 어떻게 쓰면 돼요? Ich일 때 sprechen 동사를 어떻게 쓰죠? 요렇게 쓰죠. 요렇게. Ich spreche 어떻게 써요? 그 다음에 나머지 Deutsch. 나는 독일어 합니다. 난 독일어 말해. I speak German. I speak German. 나는 독일어 해요. I speak German. Ich spreche Deutsch. 여기다 뭐 예를 들면 야파니쉬 이런 거 쓸 수도 있겠죠. 야파니쉬라든지 코레아니쉬라든가 뭐 그런 것들 쓸 수 있겠죠. Ich spreche Deutsch. 자, 그러면 요걸 다른 걸로 넣어봅시다. 그는 독일어 해요. er, sie, es를 er일 때는 위에 보니까 ich spreche, du sprichst, er, sie, es spricht죠. Er spricht Deutsch, er spricht Schwedisch, er spricht Russisch 다른 식의 표현들은 쓸 수 있겠죠. er spricht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 그래서 sprichst du Deutsch? 너 독일어 하니? 그러면 ich spreche Deutsch 이렇게 반대로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갈게요. 요번엔 좀 몇 개 더 봐야 되겠네요. Wohnst du in Seoul? Wohnst du 하지 마시고 wohnst du 그러니까 연음으로 wohnst du in Seoul? 넌 서울 사니? 라고 할 때. 자, 이 wohnst라고 하는 거에 동사 원형이 뭐였죠? wohn 요거에 wohnen죠. wohnen. 자, 모음 뒤에 나오는 하는 어떻게 써요? 앞에 있는 모음을 길게 발음한다. 그래서 wohnen입니다. wohnen. 그냥 wohnen이 아니고 wohnen. wohnen은 그 다음에 항상 어디 어디 장소가 in 하고 나오죠. wohnen 해놓고 in 어디 어디. 자, wohnen. 요거는 뭐 어렵지 않은 동사니까 해봅시다. wohnst du 그러니까 ich일 때 어떻게 쓰면 돼요? ich일 때 wohne, du wohnst, er, sie, es일 때 wohnt, wir wohnen, ihr wohnt, Sie wohnen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그 동사들을 가지고 격변어를 만들어보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실력이 많이 늘어납니다.
자, wohnst in Seoul? 너 서울 사니? 나는 서울 살아. 그럼 나 어떻게 써야 돼? ich. 나는 은는 이가 붙죠. ich 나는 서울 삽니다. ich wohne ich wohne 해놓고 나머지 거 그대로 in Seoul 하면 되겠죠. ich wohne in Seoul. ich wohne in Seoul. 저는 서울 삽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ich wohne in Seoul. 자, 요것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너는 서울 삽니다. 그럼 뭐예요? Du wohnst in Seoul 하면 되겠죠. wohnst in Seoul. 너희들은 do에 대한 복수는 ihr wohnt죠. ihr wohnt in Seoul 하면 되시고 그 당신은 Sie wohnen in Seoul. 당신께서는 서울에 사십니다. 당신께서는 서울 사십니다. Sie wohnen. 자, Sie wohnen in Seoul. 서울 사십니다. 그럼 서울 사십니까? 어떻게 물어봐요? wohnen Sie in Seoul 하고 요거 앞뒤로 바꾸면 되겠죠. wohnen Sie in Seoul 하고 물어보면 된다는 거. 독일어는 이렇게 앞뒤만 쏙 바꿔주면 언제든지 의문문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wohnst in Seoul? Ich wohne in Seoul.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ich höre Musik. 자, 요거 발음이 좀 어렵다 그랬죠. hören. 요거.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umlaut가 들어가는 동사들은 규칙 변화한다 그랬죠. 자, 일단 동사 원형은 hören. 이거 hören. ich 할 때 어떻게 쓰면 되죠? ich höre. du일 때는 hörst죠. hörst. 그리고 했을 때는 hört. wir일 때는 hören. 그대로 동사 원형과 똑같죠. ihr일 때는 hört. Sie hören, Sie hören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규칙 변하니까 어렵지 않죠? e, s, t, t, e, n, t, e, n 이렇게 해서 변하는 걸 딱 써놓고 Ich höre Musik. 나는 음악을 듣습니다. 너는 음악 듣니? 너 뭐죠? 너, du죠, du. 너는 음악을 듣는다. du일 때 어떻게 써요? 아, 여기 있네. hörst, du hörst Musik. 너는 음악을 듣는다. 그러면 너는 음악 듣니?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쓰면 돼요? 요거 순서 바뀌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문장 처음이니까 대문자 쓰고 hörst du Musik? 너 음악 듣니? 이렇게 쓰면 되겠죠. hörst du Musik? 이러면 너 음악 듣니? 라고 물어보는 게 되겠죠. 자, 여기다 다른 걸 넣어볼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음악을 듣습니다. 어떻게 쓰면 돼요? 우리 위에죠. 자, 위에일 땐 사실상 동사 원형과 똑같죠. 왜? 에 n을 떼고 나서 다시 n을 붙이니까. 그래서 wir hören Musik. wir hören Musik 하면 되겠죠. wir hören Musik. 그리고 예를 들면 또 다른 거 뭐 할 수 있죠? 그는 음악을 듣습니다. 그는 er죠. er일 때 어떻게 쓰면 돼요? 여기 있네요. er hört Musik. er hört Musik. 그는 음악을 듣습니다. 자, 그는 음악을 듣나요? 물어볼 때 여기서 바꾸면 되겠죠? hört er Musik 하면 되겠죠. hört er Musik. 그는 음악 듣나요? 이렇게. 자, 지금 보신 것처럼 평서문 의문문 왔다 갔다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동사의 격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동사의 어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인칭 대명사의 변화도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야 그걸 바탕으로 문장의 구조를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이 문장 단위를 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앞에서 계속해서 단어 수준에서 연습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걸 제가 첫 강 오픈할 때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목적이 어디 있느냐? 기본적으로 독일어의 문장 구조를 알아볼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게 메인 목표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를 끊임없이 단어 수준에서 반복적으로 공부하고 연습하고 복습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장 단위로 여러분들이 만들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 수 있는 건데 이 앞 단계를 조금 지겹지만 그걸 하지 않고 넘어오면 이 문장 단위가 너무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던 것들을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조금 부족하다 느끼시는 분들은 복습을 다시 한번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몇 강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는데 문장 단위로 철저하게 좀 더 살펴보면서 그렇게 가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공유하기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